안녕하세요. 잡초분성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완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새로운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집값이 오를 것이냐, 빠질 것이냐? 향후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집을 살 수 있냐, 없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영상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이 타이밍을 잡을 때 정말 기초적으로 무슨 지표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지 이러한 꿀팁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들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존의 영끌족들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기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아파트, 영끌족, 경매 문제, 무너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산 사람만 힘드냐? 아니요. 건설 경기도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치솟고 있고요. 미분양 심각합니다. 7월 달에 건설사가 줄 도산할 수도 있다. 왜 하필이면 7월 달이냐? 간단합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점점 더 빡빡해지니까 기존에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던 건설사들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건설사가 줄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 나오는 겁니다. 건설사, 집을 산 사람들 모두 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한 염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대선이 완료가 되고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 상승이 드디어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던 이러한 모든 내 고통의 보상을 받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대 심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은행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니까 그 전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으로 왔고, 두 번째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 모든 경제 지표라든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반드시 상승한다.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은행으로 뛰어가서 대출을 받자. 이러한 모든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지금 은행으로 사람들이 오픈런, 문 열리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들, 이러한 것들은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미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은행의 입장에선 어떻냐? 이게 이러한 기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이기냐?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요, 일제히 인상을 했다고 해요. 누가? 주요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4.01에서 5.51로 이제 뭐 책정을 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인 30일과 비교해봤을 때 0.06% 올렸다. 정확하게 0.06%포인트입니다. 우리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금리를 올린 게 뭐가 이상해? 그게 무슨 기현상이라고 그래? 기현상이 맞습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제가 일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게 되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내렸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시중금리,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지금 7월 전에 사람들이 몰릴 때 돈을 바짝 당겨서 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은행이 무슨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였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써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매수자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 심리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계대출 총액이 늘게 되고 이런 것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릴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 많이 사람이 몰릴 때 금리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좋은데 여기서 시중은행이 한 가지 추가 작업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합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은행은 철저하게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한테만 돈을 빌려주겠다. 비싼 이자를 나는 받아야겠다. 그런데 이자를 올렸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대출 모집인이 끼면은 온갖 편법이 난무하니까 이런 거 인정 안 함. 내가 직접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은행이 내린 결론입니다. 은행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이나 파산으로 인한 경매로 집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뉴스입니다. 단순히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뉴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사람들이 집을 사요. 무슨 집을 살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살아서 이 집값이 올라와 버린 이러한 거품이 낀 집을 살려고 할까요? 아니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얼죽신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의 투기 목적으로 영끌을 해서 산 사람들 집에는 아니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얼죽신 열풍이 주택 공급이죠.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얼죽신을 하건 뭘 하건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번 여러 후보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주택 공급 확대의 한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대통령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공급이 될 거고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지을 수 없었던 아파트, 짓다가 스톱한 아파트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지어서 분양을 하겠죠.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금융권도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단다. 내가 영끌을 해서 산 내 집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 될 겁니다.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신축 아파트 공급, 건설을 중단한 이런 모든 것들을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러한 건축을 중단한 모든 아파트들 어디가 심각하죠? 지방이 심각하죠. 지방 위주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 혜택 모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품이 많이 끼었던 이런 곳들 있죠. 실질적인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투기는 방지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겁니다. 이유 없이 오른 지역의 거품을 그래야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 공급,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화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면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나오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뒤에 훗날은 보지 않고 건설이 다시 활성화된단다. 다시 아파트 투기 시즌 3, 4가 들어온다고 한다. 야, 기다려봐. 아니면은 은행에 가서 다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집을 샀어요. 아니면은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 목적보다 투기 목적이 좀 커요. 내가 어떠한 지표를 보면 될까요? 무슨 지표를 보고 지금 부동산이 안정화가 됐구나, 향후에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 건전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꿀팁을, 아니요,
기초적인 지식 몇 가지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 경제 성장률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KDI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을 했죠. 이 경제 성장률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월급이다. 내가 월급이 매년 올라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건, 더 좋은 차를 사건, 명품을 사건, 해외여행을 하건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월급이 동결될 것이다.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성장 없이 땅값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초등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예. 경제 성장률을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셔라. 경제 성장률이 건전하게 꾸준히 알맞은 이러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생각보다 높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계속 생각보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물가가 따라서 오르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월급이 10만 원이 올랐어. 그런데 물가는 2배가 올랐어. 이러면 실질적으로 내 월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되게 극도로 안정화가 되고 그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이라는 이 기준점 위에서 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 여유롭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지수예요. 이게 잠깐 오른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00이라는 수치 위에서 꾸준히 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업들의 상황도, 기업 심리 지수도 똑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실질 거주 목적 주택 구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밀집되어 있고 그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끊임없이 계속 보여줬던 지역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들, 특히 지방에서는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투기는 X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내가 뭔가 움직이겠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미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상승이 나오기를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보다 이러한 상승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 내가 영끌을 해서 산 아파트 신축 아니에요. 중고예요. 내가 지금 이미 살았던 집이야. 이런 곳들은 조금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생각했던 것만큼 탈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어떠한 지표를 체크를 해야 되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업이나 소비자 심리지수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라. 그것도 지금 한순간의 데이터만 체크하지 마시고 꾸준히 흘러오고 있는 전체적인 모양새를 체크하고 내가 부동산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셔라. 이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뭐 M2 통화량을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지표를 보라고 했습니까? 그냥 되게 간단한 이 정도 지표만이라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아파트 가격 오른다, 일단 집 사자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 제 생각에 잠깐이나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대 심리는 모든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가격에 선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목적이 크다면 빠져야 되는 타이밍을 발빠르게 잡으십시오. 상승이 나왔을 때 야, 내 말이 맞지,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른다니까 하고 들고 있지 마시고 탈출할 타이밍을 생각보다 빠르게 잡고 탈출을 하는 게 두고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 전달 드리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또 다른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올지 아니면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